스테일러 뉴스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0일 나토의 남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 즉 이주 문제와 해상 위협, 그리고 리비아의 불안정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AI 기반 정보 분석 프로그램 스타일러 인터럽스와 스타일러 뉴스의 개발사 프로웨이브 AI의 후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중앙 지중해, 나토의 남부 전선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지역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세 가지 위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심각해져만 가는 인도주의적 재앙, 새로운 양상의 해상 분쟁,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리비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재앙의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그러니까 2026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중앙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이주민이 벌써 683명입니다. 국제 이주기구 IOM의 집계인데요. 이 수치는 이 비극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개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불과 며칠 전인 4월 5일, 리비아 근해에서 보트 한 척이 뒤집히면서 무려 7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 4월 5일 사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주민들을 태운 보트는 리비아를 출발했고요. 안타깝게도 리비아의 수색 및 구조구역 안에서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 메디테라네아 세이빙 휴먼스와 같은 인도주의 단체들은 그 원인을 유럽의 이주 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위험천만한 바닷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해상 구조를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접근법이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인도주의 NGO들이 조건 없는 구조와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탈리아 같은 유럽 정부들이 국경 안보와 인도주의적 의무사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면서 시워치 5 같은 구도선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주의적 위기는 단순히 그 자체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죠. 사실상 새로운 해상 분쟁의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저 멀리 동유럽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북아프리카 해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 그 연결고리는 바로 악틱 메타카즈호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러시아의 LNG 유조선 한 척이 몰타 근해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의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 손상된 배가 통제 불능 상태로 리비아 해안으로 떠내려가면서 큰 환경 재앙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결국 이 공격의 배후에 리비아의 비밀리에 주둔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약 200명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리비아 정부의 동의를 얻어 러시아의 소위 그림자 함대를 공격하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를 명백한 국제 테러 행위이자 서방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하고 있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주 위기와 해상 분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 합류점이 바로 리비아인 것이죠. 이 지역 모든 위기의 진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사실상의 분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는 한 나라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정부가 나라를 나눠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쪽 트리폴리에는 유엔이 인정하는 통합정부가, 동쪽 벵가지에는 칼리파 합타르가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이 버티고 있죠. 이 분열이 바로 외부 세력들이 끼어들 틈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비아는 말 그대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부에 드론 기지를 두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는 동부 세력을 시원하며 맞서고 있죠. 여기에 중국은 리비아 항구를 이용해 새로운 무역길을 열려고 하고 이탈리아와 EU는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까지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을 따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곳은 리비아 남부의 전략적 중심지 사브아입니다. 수도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죠. 여기서 동부의 LNA 군이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는 건 리비아 내부의 권력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불안을 키우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하기 위해선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가 바로 그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 문제 자체를 관리하려 할 겁니다. 유럽연합, 즉 EU는 튀니지 모델처럼 원조를 대가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려 하겠죠. 그리고 리비아 내부의 파벌들은요,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외부 세력에 더욱 의존하면서 대리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EU가 과연 국가 주도의 통합된 해상 구조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향방입니다. 둘째, 2026년 중반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리비아 경유 해상 무역로가 얼마나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해상 위협이 이란과 같은 제3의 행위자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다룬 사건들의 더 깊은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심층 분석은 저희 스타일로 뉴스 인텔 업데이트 전체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팟캐스트 채널이나 이 게시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러 뉴스 정보 브리핑이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와 분석이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stylernews.com을 방문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